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그냥 틀어놓으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한나라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5대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굿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소설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추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에요. 다들 도망가시는 거 보니까. 다 읊어고 나와야지. 오늘도 다 때려잡는 최혁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오늘 언론에도 그 문제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 시작하기에 앞서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이 엄중한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고위층 특권층이 되면 법적 책임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반복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간사님, 저는 반드시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대법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증거 제출도 하지 않고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대법관 12명 정도 증언한다라고 하니까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4인 가족이 20평대 초반 임대 아파트 하나 얻으면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 공공기관들 지방 이전하면 300~400명이 일하는 공공기관 하나 짓는데 300억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무슨 대법관 12명 증언하는데 1조 4천억이라고 내놓, 이 그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제왕적인 사법부, 자신들이 황제인 줄 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저는 영상으로도 찍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대법원을 저희가 현장 검증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길을 쓰고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가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법부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요청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며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엇입니까?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의 독립입니다. 재판이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의 사법부, 이 체계로 인해서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사법부의 상황을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아 있으니까 직위원회 만행조차도, 감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 언론에서 징계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달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휴대폰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흔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잘난 감사위원들이 뭐라고 앉아서 월급을 받아먹고 앉아있길래 판사나 감사도 똑바로 못하고 이런 걸 결과라고 내놓겠습니까? 결국은 수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국민들은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당시 계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거품 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거품 물고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본인들이 집권 여당 아니었습니까? 막으면 자기들이 막아야지 누가 계엄을 막습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그런 상태를 용납해 주니까 국민들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복장 터지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나경원 의원 오늘도 와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왜 용납합니까? 내보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영교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요? 가짜뉴스는 본인들이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AI 허위 조작이라고요? 제보자가 있고 음성 변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1분 더 드리죠. 문제인데 넌 지금 조용히 좀 해. 아니, 왜 이래, 위원장님? 이게 동료 의원들한테 넣으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정부 주시고 아까 반복해서 그러는데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잘한 거 없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지 조용히 않습니까?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막말을 해, 막말. 동료 의원의 발언을 조용히 방해하는 게 예의 없는 겁니다. 수석 앞으로 자꾸 막말을 해. 예의가 없으니까 야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죠. 또 제보가 왔습니다. 또 다른 제보입니다. 김충식 애초에 측근이
육성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김충식은 뭐라 그랬냐? 조이대를 잘 안다. 조이대를 잘 안답니다. 밥 먹었다. 밥 먹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그냥 밥만 먹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윤석열이 옵티머스 사건 관련 변호사를 만났을 때 만난 게 밝혀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는 건 사실이다. 근데 강아지 얘기만 했다. 이런 오이게 앉아가지고 그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기껏 만나서 강아지 얘기나 할 거면 뭐하러 밥 먹고 살고 있습니까? 다 엎어고 나가야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는데 위원장님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법사위원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바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어쨌든 국민의 부름을 거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분노를 느낍니다. 자, 최혁진 마지막 의원님 발언을 듣고 가는 게 예입니다. 회의 참석 안 하고 틈만 나면 나가버리는 국힘의원들 월급 줘야 합니까? 오늘 위원장님 잠깐 멈춰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멈춰주세요. 발언을 감추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에요. 다들 도망가시는 거 보니까. 5분을 방송으로라도 꼭 들으세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은 계속 무슨 소설이다. 우리 민주당이나 박은정 의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설입니까? 본인들이 소설 같은 일을 실제화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한나라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5대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붓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소설이 아니고 뭡니까?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테라스 신이나 모신다는 건진이라는 인간, 명태균이 같은 사람들한테 브로커에 놀아나서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정농단을 한 거 만화책에나 나올 만한 일을 본인들이 벌인 겁니다.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하고 계엄을 합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소설입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심한 말로 장터에 가면 저한테 이런 얘기들 하세요. 힘들겠다. 법사에 가서 하루 종일 국민의힘에서 애플 뜯어먹는 소리 듣고 앉아있으려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냐? 괜찮습니다. 서민들이 더 힘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입니다. 서민들은 정말 사법부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증인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기득권과 특권층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할 경우에 국선 변호사 쓰면 이깁니까? 대형 로펌이나 정관 변호사 써야 이기는데 돈이 없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빚까지 내서 겨우겨우 1심 이기면 항소 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친척의 돈까지 빌려서 항소 이기면 상고 갑니다. 심지어 재기수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검찰이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서민을 들들 볶고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오늘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면서 서민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일반 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또 서민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당의 대표가 되어도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악랄하게 당하는구나.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기득권의 편에 서지 않으면, 특권층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눈밖에 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민생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민생을 원했다라면 지난 내란 시기에 윤석열을 체포할 때 관사 앞에 가서 방어벽을 칠 것이 아니라 그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와서 민생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하는 서영교 의원한테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을 한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기득권과 특권층이 연대해서 내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11월 22일이었던가요? 그때 이미 국가조찬기도회에 윤석열과 박안수 계엄사령관까지 참여를 해서 구구 보수 인사들 700여 명과 왜 조찬기도회를 합니까? 내란을 위한 공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도망가 버렸지만 우리 김용민 간사님 말씀처럼 다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 용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개입 정황이 있고 재판 개입 정황이 있고 사전 공모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관이 국회 앞에 서서 국민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내란으로 상처 입은 우리 시민들의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특권이 없구나.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고 권력이 있고 특권을 가진 사람도 의혹이 있고 죄가 있으면 정당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 앞에 보여질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일체의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이 내란 계엄의 주역이 되거나 공모한 자들에 대해선 단죄를 하고요. 시민의 아픔을, 국민의 아픔을, 서민의 아픔을 시위해 주시는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되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혁진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슈펀치가 옳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